글로벌 어젠다, 이제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 협력하는 파트너다.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제가 이제 대선 후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외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차별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한일 관계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그래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선 오늘 대통령의 언급은 지금은 복합 위기, 북핵 위협 등의 안보 위기가 크기 때문에 한미일 삼국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자유 등 보편적 가치에 맞게끔 우리가 이웃국과의 협력을 강조해야 된다. 이것으로 지금 비결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는 기억하고 있지 않게 현실에 발을 붙이고 미래를 내다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차라리 잘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를 두 사람 악수말했잖아요. 대화 없이 본인 관련 여러 사법 리스크, 수사 위기와는 별개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무려 36년간 이 한반도를 무력으로 방점했던 것이 바로 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 한반도에서 엄청난 수탈과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정부가 나서서 돈 필요해, 얼마면 돼, 내가 대신 줄게,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것처럼 사람을 처참하게 모욕하는 것이 바로 이 정부입니다. 옳은 대응입니까 여러분? 사실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대일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이승훈 변호사님. 일본은 엄청난 수탈과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 이건 사실이고. 근데 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를 걸림돌 취급했다. 근데 사실 이게 있어요. 계속 이 대표 수사와도 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왜냐면 이 대표가 처한 상황이 난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메시도로 봐야 되겠지만, 이 대표가 이런 반일 대일 메시지로 윤 대통령 정치를 비판하는 것을 뭔가 민주당 지지자들을 좀 결식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측면의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3.1절이다 보니까 독립운동의 정신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거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많이 있었고, 예. 그분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만 배상이 못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직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일본과 대화의 파트너로서 외교적인 관계를 나아가는 것, 이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아까 말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결국에는 일본의 어떤 사과 위에서, 전제 위에서 해진 선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도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에 대해서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한국 재단을 통해서 돈으로 해결하라 라고 이제 일본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아들이려면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꼭 해결해야 될 숙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3.1절 기념식 아주 짧은 만남, 저 장면입니다. 5달 만이고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에는 처음 두 사람이 마주한 건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당시에도 대장동 의혹을 두고는 크게 맞붙었었습니다. 그 화면을 오랜만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안 보여드리려다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이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그래서 특검하겠다. 지난 당시에 대장동으로도 서로 맞붙었던 기억 한번 오랜만에 저 화면도 준비했는데, 아까 이승훈 변호사께서
아무리 제1야당 대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도 정치적으로 영수회담 혹은 만나긴 대통령이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윤 대통령에서도 영수회담 제안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뭐 검토한 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해석할까요? 저는 이제 그 야당과 협치는 필요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은요 상당히 저는 부적절하다, 안 만나는 게 맞다고 봐요. 자, 두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 뭐 민생 이런 게 아니고 결국에 본인한테 구명줄 좀 던져달라, 이런 이제 본인의 구명 운동을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순하게 피의자가 아니에요. 지금 선거법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입니다. 재판에 넘기면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게 합니다. 예. 되죠. 지금 이게 몇 달 뒤면 결과에 따라 100만 원이 넘으면 당국표직도 날라가고 공무집들이 날라가고 그다음에 선거자금도 다 다시 이제 그때 회수됩니다. 아직까지 가정으로 뭐 날아간다는 지금 재판 받는 피고인은 지금 이제 유수당을 했을 때 사법부의 잘못된 신문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를 구속 영장을 지금 국회에서 갖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 유수당을 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다른 게 검찰이나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자체 그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 번이라도 대선에 승복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게 대선에 불복하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본인 보십시오. 예전에 이제 대통령 탄핵하고 이런 게 촛불 집회 좌당이 국회의원들이 나가는데도 아무런 징계나 경고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지금 촛불 집회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약에 대해서도 계속 하다못해 대통령실 이전까지 예산이나 계속 전혀 인정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도 계속 김건희 여사도 말도 안 되게 특검을 하자 이런 얘기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는 모든 명의 법을 숫자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고 있잖아요. 이게 대선 승복입니까? 최소한 이게 좀 대선을 패배하면 어느 정도 이게 흐리는 기간도 있는데 최소한의 좀 협조는 1, 2년 해주고 뭐 하는데 이렇게 대선 불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수회담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 재판을 이제 저는 결과를 지켜보고 저는 이게 지도부가 바뀌면 그때 했던 나가야 된다. 뭐 개인적인 주장이니까 제가 존중을 하되 다만 그 말도 안 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한다고 민주당에서는 뭐 법원에서 최근에 법원 판결 중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가 있기 때문에 특검까지 가야 된다는 주장, 뭐 근거가 아예 없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얘기고, 뭐 윤 대통령 퇴진 집회 왜 해외 의원들이 가냐, 우리 이재명 대표가 자제하지 않냐, 뭐 이분에 대해서 그래서 대선 불복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그 중간 시간 자꾸 건너뛴 느낌이 있어요. 개인적인 논평이니까 제가 거기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말이 좀 길었는데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구나. 어쨌든 윤 대통령 오늘 짧게 이재명 대표와 만났고, 최근에 이 대표와 가장 많이 맞부딪히고 있는 인물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한동훈 장관입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윤희애 전 국회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 정적 제거, 야당 탄압, 그리고 전 정권 지우기에 들이는 이 에너지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도 좀 더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영장 청구가 좀 부당하다, 민생이나 이런 에너지를 좀 써라 이렇게 한마디라고 들어갔거든요. 새로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던 말씀 같습니다. 그분 입장이겠죠? 최근에 국회를 많이 찾은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지난 월요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장면, 뭐 여러 주요 발언들 저희가 길게 영상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장관의 발언이 역대 법무부 장관 가운데 체포동의안, 체포 필요성을 역사한 발언 가운데 가장 길었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작은 내정은 분할돼 있다는 게 고의를 헐값을 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 이권의 주인 성남 시민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이 과장은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을 아는 사람에게 일자로 10만 원을 판 겁니다. 여기서 주인이 90만 원의 피해를 준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의 입장에서는 단군이의 최대 지적이 아니라 단군이의 최대의 손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격차에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후불제 뇌물, 8구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됐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척하고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뻔뻔히 확인하고 나서 뇌물을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물론 이것도 국회 기록을 기준으로 한 건데 체포동의안에 표결에 붙여진 의원 여기 이름인데 이재명, 이석기, 동래, 박은홍, 3위도 한동훈 장관 동래 의원의 체포동의. 근데 15분 15초로 뭐 거의 밑에 2, 4, 5를 합친 수준보다 더 많은 옆에 퇴장이었다고 공식적으로 좀 알려왔는데요. 압도적으로 길죠. 그건 아마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 이게 그 한 가지 혐의 사실에 대한 그 체포동의 설명이 아니고요. 예. 이게 성남FC 후원봉 의혹과 그거 하나로도 단독으로 사건이 됩니다. 거기에다 대상동 대응 의혹까지 거기다 우일의 신도시 이렇게 세 가지가 겹쳤잖아요. 그러다